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 버스에서 3명의 외국인 중 한 명이 한 명의 한국인을 붙잡더니 소리 지릅니다. 내 핸드폰 너가 가져갔지? 당장 내놔! 한국인은 어이없어 하는데요. 그런데 뒤에 노려보던 한 남자가 갑자기 3명의 외국인에게 다가오는데요. 한국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게 된 걸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메니아에서 버스 회사 기술 담당팀으로 일하고 있는 비스치나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멋진 동료인 야무치와 제너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 버스 회사의 삼총사와도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사랑하지만 세상에는 보고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중국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대한 버스와 번화한 거리 그리고 멋진 것들을 상상하며 모두 들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지갑을 확인해 보니 중국은 저희 예산에 비해 너무 비싸게 느껴졌어요. 저희 회사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갈 사정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저희는 매일 유럽을 누비고 다니는데 또 유럽을 가기에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었어요. 저희는 약간 실망하고 있었는데 야무치가 한국은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 중 누구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나마 가끔 저희 버스에 타는 알록달록한 등산복 입은 분들 정도로만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짐을 싸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의 브라티 아르메니아 공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크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영어만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서비스의 모든 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시설의 청결함부터 직원의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승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가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단순히 방문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는데요. 효율성과 혁신에 관한 것이기도 했어요. 인천공항은 전자표지판,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 승객이 제 시간에 항공편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통 시스템을 갖춘 기술의 허브였습니다. 한국 여행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이었으며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 작동하는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영어권 택시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르메니아에서는 택시 기사들과 의사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종종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바가지 요금이 발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고려했어요. 영어를 구사하는 택시 서비스 덕분에 목적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서비스의 효율성도 인상적이었어요. 택시가 잡히기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운전기사도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차는 깨끗하고 편안해서 한국에서 탔던 택시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한국이 방문객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서비스의 모든 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시설의 청결함부터 직원의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승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바로 여기야 정말 여기 왔구나 흥분으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순간이었죠. 버스와 도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로가 너무 매끄럽고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마치 사탕 가게에 온 어린아이처럼 최대한 많은 것을 구경하려고 애썼어요. 솔직히 아르메니아에서 보는 풍경들은 황무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른 유럽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예쁜 풍경이 펼쳐지지만 한국은 너무나도 깨끗했고 현대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조용하던 야무치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찍고 질문도 하고 매우 흥분했어요. 그동안 많은 것을 봐온 제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후 한국의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었어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서비스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직접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매우 쉬웠고 낯선 땅에 온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처승차 예약을 할 수 있었어요. 혼동하거나 흥정할 여지가 없는 예상 요금이 화면에 바로 표시되어서 놀랐습니다. 투명하며 공정한 요금은 저희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택시가 곧바로 도착했고 택시에 올라타자 정중한 기사와 깨끗하고 편안한 차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아르메니아에서 경험했던 택시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내를 순항하는 동안 운전기사가 GPS 지도를 정확하게 따라가며 쉽게 교통체증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불필요한 경적이나 난폭 운전 없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어요. 카카오 택시가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카오 택시의 경험은 단순히 편안한 승차감을 넘어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교훈을 주었어요. 카카오 택시 앱은 기사의 세부 정보, 차량 정보, 심지어 친구와 동승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해 더욱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고국의 택시 서비스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르메니아에서 택시를 타면 종종 승차 거부를 당하곤 했어요. 기사가 최단 경로를 택할지, 차량 상태가 좋은지, 정당한 요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면 이런 걱정은 모두 사라집니다. 손끝으로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택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승차가 끝나고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차에서 내린 저희는 긍정적인 경험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카카오 택시는 단순히 어지점에서 비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 운영되는 택시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저희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피곤하지만 설렘으로 가득 찬 채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탐험해야 할 나라, 타야 할 버스, 그리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거리를 탐험하고 멋진 버스에 대해 배울 준비가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출발했어요. 물론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이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쉽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버스 정류장은 그냥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전기가 공급돼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정류장에는 전기버스를 위한 충전소도 있었어요. 마치 미래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아르메니아에 돌아와서 버스 정류장은 약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제대로 작동했어요. 저희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은 버스입니다. 버스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깨끗했어요. 내부도 외부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공간도 넉넉했으며 사람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조용했어요. 집에서 타던 붐비고 시끄러운 버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곳에 간다는 사실에 흥분한 채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버스는 버터처럼 부드럽게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고 승차감도 엄청 좋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버스는 솔직히 냄새도 많이 나는 편이고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중국산 버스이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격이 항상 급한 야무치의 핸드폰이 없어진 것입니다. 버스에서 없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한 한국인이 그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무치는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왜 내 핸드폰 가져가 당장 내놔. 한국인 승객은 순간 당황해야 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의 어깨를 톡톡 치는 겁니다. 바로 버스 기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핸드폰은 야무치의 핸드폰이 아니었고 그 한국인의 핸드폰이었어요. 저희는 휴대폰이 당연히 영영 사라진 줄 알고 당황했어요. 그런데 믿기시나요? 버스 기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돌려주었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직함과 친절함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슬쩍 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핸드폰 한 개면 거의 1000유로 정도인데 아르메니아 한 달 월급입니다. 솔직히 누구든지 가져갈 만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꿎은 한국인을 의심했던 겁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이해한다는 듯이 웃더군요. 이 사건을 겪은 후부터는 야무치는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야무치는 이것이 단순히 버스와 도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운전기사들을 지켜보면서 그 모든 것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펀지처럼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희는 지쳤지만 행복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아르메니아에 한국의 작은 조각을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움직이는 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전자버스 정류장에 대해 배웠습니다. 표지판과 벤치가 있는 일반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아니 미니지휘 센터 같았어요. 실시간 버스 도착시간 노선도 및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든 정보가 다국어로 제공되어 저희 같은 여행객들이 매우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다음으로 스마트 카드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아르메니아에서는 거스름 돈을 찾기 위해 더듬거리거나 매표기에 넣고 하는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예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카드를 터치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카드로 모든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버스, 지하철,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도 작동합니다. 너무 편리해서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버스 기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알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는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운전기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되기 위해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었어요. 운전기사들은 전문적이고 친절했으며 도로를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과 시스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청결과 유지보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버스는 안팎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었죠. 그리고 가장 멋진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항상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대중교통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계속하는 느낌이었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새로운 정보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희는 영감과 동기를 얻었고 배운 것을 아르메니아로 가져갈 준비가 되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찾았다는 것도 알았고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이는 서로 소통하는 방식, 대중교통 이용 방식, 생활 방식에서 확연히 드러났어요.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오기를 정말 저희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희가 가서 많은 거를 적용한다면 아르메니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한국 다음에도 놀러 올게요. 어이 호빈 난쟁이 뭐 힘은 쓰겠어?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그래 여기 너 말고 약골 동양인이 또 있어? 어쭈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게 뭔지 보여주지. 겉으로 보기에 서양인은 동양인보다 평균적으로 키와 몸무게에서 월등하게 앞서기에 속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약골이라고 얕잡아 보는 게 사실입니다.
동양인의 평균 키는 통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자로 따지면 한국인이 가장 큰 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키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커지기는 한 것이지만 유럽 지역의 서양인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남자들은 흔히 동양인들을 보면 힘이 약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이소룡은 전형적인 동양인의 책으로 덩치 큰 서양인들에게 이기기 위해 눈찌르기, 낭심, 차기, 구두발로, 정강이, 부수기 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스피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동작의 정교함이나 기능은 역대 최강이라 해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럼에도 겉으로만 보기에는 여전히 작고 약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여기 190cm가 넘는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건설 노동을 하고 있는 키 170cm의 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모두들 가소로운 표정으로 그 한국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막상 한국인이 일을 시작하자 그들은 놀라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빅쇼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한평생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저에게는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형인데요. 저희 형은 키는 2m 가까이 되고 몸무게가 120kg 정도 되는 거구입니다. 형이 이런 체구를 가지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요. 아버지 또한 그 당시 남자들에 비해 체격이 컸고 어머니도 키가 큰 편이어서 저희 형은 부모님 두 분의 좋은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은 어려서부터 또래들에 비해 체격이 컸습니다. 선생님들도 형이 워낙 체격이 크고 운동신경도 좋다 보니까 운동선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 저희 아버지 또한 남자 중에 남자였고 또 아들인 형을 남자답게 강하게 키우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형에게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축구를 시키게 되었어요. 워낙 체력도 좋고 운동도 잘했던 형은 얼마 하지 않은 축구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형은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캐나다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죠. 뉴스에서도 형은 차세대의 유망주라고 거론이 될 만큼 형은 재능도 있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축구를 늦게 시작해서인지 축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조금은 부족하여 형은 남들보다 배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독이 되어서인지 형은 얼마 되지 않아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발목 쪽을 다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부상인 줄 알았는데 부상이 계속 반복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축구를 더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은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어 제대로 된 무대를 밟아보기도 전에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은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건설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이스터 학교에 들어가 건설 분야를 공부한 것이지요. 형은 타고난 유전자도 유전자이지만 머리를 쓰는 쪽보다는 몸을 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건설 근로자는 형이 잘할 수도 있는 분야였습니다. 형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현장으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일을 한 지 몇 년 차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서 금방 작업반장이 되었고 사람들을 직접 뽑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형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형을 잘 따랐기 때문에 형을 따라 마이스터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건설 노동을 전문으로 배우고 저도 형을 따라 건설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었지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형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를 형의 팀에 넣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형은 가족이라도 그것은 어렵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팀에는 웬만하면 조금 강한 남자들만 뽑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신이 축구를 했을 때 축구는 팀 스포츠이다 보니 그곳에서 못하는 사람이 눈에 띄면 그게 그 팀의 약점이 되어 쉽게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은 팀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팀원을 뽑을 수 있는 위치가 되자 되도록이면 힘을 잘 쓰고 자신처럼 체구가 좋은 남자들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제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저를 뽑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자신의 팀이 되고 싶으면 몸무게나 힘을 키워서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년 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일이 끝나고 난 뒤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몸과 힘을 키웠지요. 저는 그러고 나서야 형의 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은 제가 팀에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저에게 이제야 진짜 남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건설 근로자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모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최고의 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팀은 각종 현장에서 현장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게 되면 다른 곳보다 기간이 훨씬 짧게 걸리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더 큰 돈을 주어서라도 공사 기간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최강의 팀으로 캐나다 수도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프로젝트 현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워낙 큰 현장 공사이다 보니 기간도 꽤 걸려 저희 모두가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요. 책임자인 저희 형은 이를 수주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팀이 강한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좋은 일이 있다면 안 좋은 일도 생긴다는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당장 이제 프로젝트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 한 명이 가족에게 일이 생겨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당장 현장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인원도 딱 정해서 투입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에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심지어 팀도 형이 정의 멤버로 딱 갖춰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대타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정이 생겨나가게 된 팀원이 자신 대신 일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자신이 형의 팀에 들어오기 전같이 일한 한국인 한 명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자신보다 일을 잘할 수도 있으니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말고 이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인은 비자 문제까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투입되더라도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문제없이 확실히 함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희 형은 바로 그 한국인의 키와 몸무게부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의 키는 170이고 몸무게는 70kg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은 고심하고 고심해서 최적의 체격을 가진 캐나다인들로 팀을 갖췄는데 자신의 기준에서 너무 작은 한국인을 이제 와서 자신의 팀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형은 원칙을 깰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완고했어요. 그러나 저희는 형이 이 한국인을 채용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이미 신뢰를 받던 팀원의 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함께 일해보자고 형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마지못해 일단은 함께 하겠지만 첫날 일해보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바로 그를 해고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팀원을 뽑아왔던 것처럼 시간과 공을 들여 새로운 팀원을 뽑을 것이고 그때까지는 모두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일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형은 이후 저와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한국인이 왔을 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명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저희를 고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어쩌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팀장이기 때문에 팀원까지도 두루 챙겨야 했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일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출근을 한 그 한국인은 자신을 김 씨라고 불러달라 이야기를 했지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체구가 더 작고 마른 것 같기는 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대체적으로 덩치가 전 세계에서도 큰 편에 속했는데 한국은 같은 동아시아 내에서는 신장이 큰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김 씨는 자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힘쓰는 일을 맡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뭔 자신감인지 하며 의구심이 드는 눈치였지만 오히려 그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빨리 해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 한국인에게 빨리 지치는 시멘트 포대를 옮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십 기나 되는 포대를 계단으로 옮겨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는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태연하게 알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우리도 2포대씩 옮기던 것을 4포대나 들쳐매고는 계단을 오르더라고요. 저희는 이를 보고는 모두 어리둥절하게 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죠. 저는 형을 보았는데 형도 꽤나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형은 이를 보고는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전했습니다. 키가 거의 30cm나 차이가 나고 몸무게는 거의 1.5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러나 형은 몇 번 해보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며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늘 하루 일이 끝날 때까지 몇십 번이고 혼자서 시멘트 포대를 모두 옮겨버렸습니다. 형은 일이 끝나고 나서 김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형은 그에게 어떻게 체구가 자신에 비해 그렇게 작은데 힘을 잘 쓸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자신이 비슷한 체구의 사람들보다 센 것은 사실이지만 유별날 정도로 센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김 씨는 건설 근로라는 것은 절대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령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는 자신도 한국에 가면 자신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아저씨들이 자신과 같이 시멘트 포대를 드는 것은 전부 다 이 요령이라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일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반장에게 일머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죠. 그러자 저희 형은 놀랐습니다. 형은 무언가 김 씨가 힘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함께 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형은 이를 알고는 모두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김 씨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흔쾌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 김 씨는 모두에게 힘을 어떻게 쓰는지 요령을 알려주었는데 이전보다 일의 효율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종종 팀원들이 다치는 사고도 빈번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김 씨가 힘과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치는 빈도도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었어요. 저희 형 또한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은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죠. 저희는 김 씨 덕분에 캐나다 어느 건설팀보다 효율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좋아져서 캐나다 수도권에서는 최고의 근로노동자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김 씨와 형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형의 인정을 받아 팀의 부반장을 맡게 되면서 새로 들어오는 팀원들에게 일을 할 때 요령 있게 힘을 쓰는 방법과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